안녕하세요. 자, 친족 상속법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친족법에서는 중요한 게 친족법하고 다음 시간에 상속법 들어가겠습니다. 친족법에서는 친족의 범위, 그리고 친족이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약혼, 혼인, 이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혼, 이렇게 교과서별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 법 체계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친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친척과 인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선생님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친척은 피로 맺어진 형제죠. 쉽게 설명합니다. 친족 중에 친척은 피로 맺어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자연적인 어떤 그 분만의 과정, 임신을 통한, 뭐 그까지는 더 이상 설명이 가능했고, 인척은 혼인,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우리 그 자주 쓰는 말로 사돈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 사돈 관계가 인척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 중요한 친족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피로 맺어진 거는 8촌, 그다음에 결혼으로 맺어진 거는 4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결혼을 통한 배우자는 몇 촌이죠? 0촌이죠. 0촌, 제로, 0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족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친족의 효력. 가장 중요한 것이 근친혼이라고 그래서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몇 나라, 소수의 나라입니다. 소수의 나라. 근친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그 열성, 우성 뭐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병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친혼을. 자, 끝났고 약혼회라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약혼은 혼인에 앞서서 혼인을 할 것을 예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약혼은 법률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생활에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혼인갑니다. 혼인은 결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예식장에서 그 웨딩 마치가 아니죠. 계약입니다. 혼인은 계약. 쌍방이 부부 관계, 부부로서의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쌍방 계약이죠. 성립은 우리 법은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은 뒤에 볼 사실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실혼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상속의 문제죠. 상속의 문제. 재산의 상속의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혼인 혼인과 사실혼 차이가 큽니다. 그 외에 혼인의 효과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혼인의 효과로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사실혼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사실혼과의 차이점이 뭐다? 상속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였지만 혼인의 가장 큰 효과는 부부재산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재산제가 발생하고, 법정재산,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재산제 안에 이제 뭐 설명이 쭉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재산제 안에 가장 핵심 포인트만 짚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또는 부부 공동 책임이죠. 네?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채무입니다. 채무의 연대 책임.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촬영이 제가 조금 그래서. 자, 이게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뜻이 뭐냐? 혼인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갖게 되는 재산, 별산제라고 하죠. 우리가 부부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게 돼요. 별산제. 법정 재산제 중에서 일상가사,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에 든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대리권을 가지게 되고 또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상가사 대리와 채무의 범위입니다. 범위인데 그러면 부부 일방이 일을 벌여요. 일을 벌여. 채무를 지게 되죠. 모든 채무에 대해서 나머지 배우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택의 임차라든가 그 다음에 소액의 생활 필요품을 사기 위한 금전 차용 행위라든가 이런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는 일상가사에 포함되지만은 금액이 굉장히 큰 거 있어요. 주식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주식, 펀드 금액 큰 거요. 예상치 못한 거 이런 거는 일상가사의 범위가 아니라서 일방이 일을 벌이면 나머지 배우자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자, 핵심 짚어드렸어요. 이혼 들어갑니다. 이혼은 혼인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혼인을 해소. 혼인의 무효 취소가 있어요.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성립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나 나중에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쌍방 계약으로 협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물론 신고를 해야 되죠.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 이혼은 사유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 이혼은 사유가 법정화되어 있다. 사유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을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파탄주의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통설과 판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 배우자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더라도 파탄에 이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파탄이라는 게 뭐죠? 혼인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에는 다른 사유들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법률에 있는 규정 그대로 가면 되는데 기타의 사유는 우리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례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있어요. 유책주의뿐만 아니라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불일치한다든지 우리 19금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관계를 오랫동안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혼인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우리 판단이 되면은 판사님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협의 이혼은 협의를 하면은 3개월의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숙려. 고민해라 이 말이에요. 고민. 응?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로 협의 이혼했다 해서 우리 도장 찍으러 가자 협박 많이 하죠. 부부싸움 하면. 이혼의 효과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된다. 두 번째, 재판 이혼은 재판 가정법원에 재판 이혼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 판단을 내려주지 않아요.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조정. 응? 판사님 앞에서 조정이라는 거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해라라고 이렇게 조율을 요구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 이혼이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제도를 갖다가 조정 전치주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정 전치. 조정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혼 끝났습니다. 사실론 들어갑니다. 사실론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상속법에서 중요한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론이란 거는 법률론과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그 이혼 이혼 신고, 이혼 신고만 안 해뿐이지 그 이혼으로서의 혼인이죠. 죄송합니다.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혼인 관계로서의 실체를 모든 걸 갖춘 걸 말해요. 단순히 동거만 하고 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단순히 동거만 하고 있다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동거도 하고 또 수년간 같이 이제 부부로서의 행세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경우에 사실혼이라는 제도를 인정했다. 법률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판례에 의해서. 사실혼이 되면 상속은 할 수가 없죠. 상속 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신에 아까 혼인의 효과가 어떤 게 있었어요? 부부재산제, 법정재산제, 일상가사 대리나 채무연대 책임. 요거는 사실은 배우자도 갖게 돼요. 그 약한 권리가 아니죠. 약한 효과가 절대 아니에요. 저 사실혼 관계라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특별법, 주택이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어떤 보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조금 있으면 새벽 4시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 일본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스페인은 빅매치가 이루어집니다. 저번에 저 스타벅스 제가 쌌습니다.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자, 일본과 스페인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 역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